굉장히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이 어제부터 왔는데요.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 수뇌부와 군사 전략 시설 폭격하고 두 번째로 이제 공공시설 폭격하고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유시설. 예, 석유 저장고나 정유시설에 폭격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레인에 있는 담수 시설을 공격했는데요. 이 아랍 국가들에게는 원유보다 담수가 100배 이상 중요한 겁니다. 석유는 없어도 1년 이상 안 죽고 버틸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조롱불 켜고 살면 되지만 담수는 당장 며칠을 건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담수 시설이 다 석유 유전 시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담수나 산업 시설을 파괴한다면 혁명 수비대는 대안 없이 바로 이제 유전 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종전이 되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산업시설을 상호 파괴하는 걸 어떻게 국제사회가 막을 건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국면에 와 있다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막습니까? 네.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라 사이좋게 지내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멈추거나 이스라엘이 멈춰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참에 이란을 폭삭 주저앉혀서 원시시대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은 뭐 멈출 생각이 없겠죠. 이스라엘은 가장 큰 목표가 이란을 굉장히 지리멸멸하게 만들고 약간 좀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니까. 군사력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산업시설까지 뭐 자동차를 만드는 거라든지 뭐 미사일 만드는 거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제 1차 목표일 텐데 미국은 약간 좀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앞으로 중간 선거도 있고 어떤 국제 여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승리를 거머쥔 다음에는 약간의 뭐 승리가 어떤 조건이 승리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그 계속 지난 해왔는데. 6월에도 네. 그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는데도 파괴했다고 얘기하면서 엑시트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해군을 완전히 말살시켰다. 그다음에 미사일 생산시설 다 뭐 초토화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명분을 만든 다음에 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뭐 제 말이 그건데. 트럼프가 얘기한 바로는 뭐 4주에서 6주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6주. 만약에 이 전쟁 자체가 뭐 2달 이상 지나가지고 호르무즈 봉쇄 자체도 2달 이상 지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달이 현재의 아니라 지금 100달러 이상 이미 100달러예요. 예. 이게 두 달이 아니라 열흘도 안 됐는데 100달러가 됐기 때문에 네. 2달 이상이 아니라 지금 몇 주 이내에 2, 3주 이내에 결판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그죠? 과거에 제일 유가가 높았을 때도 한 130달러 정도, 배럴당 130달러 그 정도 됐었었는데 만약에 150달러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불확실성도 커지고 뭐 기업들의 뭐 곤란함도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도 그게 관심인데 3, 4주 얘기했지만 네타냐후 어제는 이 전쟁은 무한으로 갈 거다. 롱워라고 선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컨트롤이 가능할까 그런 이제 의문도. 네타냐후가 트럼프 말을 왜 듣습니까? 트럼프는 이미 수록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3, 4주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신뢰가 약해지는 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 트럼프 거죠. 빠진다 그러면 네타냐후는 나 혼자라서도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배신자라고 할 텐데 수렁에 빠졌어요 지금. 수렁에 빠졌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만 그럼 트럼프 상황을 다시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 박동규 변호사님? 네. 트럼프가 중남미 범죄 카르텔 연합체 출범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이름이 아메리카의 방패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기구를 창설했는데요. 한마디로 중남미판 나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엔 무시하고 그 대체하는 평화이사회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남미에서도 기존의 협력 기구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친미 내지는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나라들로만 새로운 기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창립 호고문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이 필요시 참여국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며 미국과 참여국들이 서반구 밖에서도 악의적 외국 세력의 위험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마약 범죄 카르텔 대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첫째 친미 군사연합,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차단, 셋째는 미국 지배하의 지역 질서 재편. 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미에서도 미군이 들어가면 같이 군을 동원해야 되고
그 바깥에서도 이 남미 같이 참여한 국가들이 군대를 보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조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이란 전쟁에 지상군으로 미군을 투입할 테니 남미에 있는 국가들 군대 보내시오.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네요? 그렇죠. 군사 동맹도 없으면서 트럼프가 명령하면 따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포고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동의하거나 사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고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제협정으로 사인을 맺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여기 멕시코는 왜 빠진 겁니까?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가 빠졌는데요. 당연히 친미 성향이 아니라서 초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예.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는 미국에 대해서 뭐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사우스나 중견국가 연합 쪽으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말 잘 듣는 부하 같은 친미 국가들만 모여서 회의를 일단 구성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침공 직후에 여기 우리 한국계 최초 연방상원 앤디 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의 침공은 마치 조폭 두목 정치다. 보스 팔리틱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매우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콜롬비아, 브라질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멕시코는 바로 접경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도 안 불렀다는 거죠. 예, 최근에 멕시코 대통령이 좀 날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쿠바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듯이 말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뭐 경고 압박성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간선거 다가오니까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정치 타개를 위해서 최소한 압박을 계속 할 거고 뭐 필요하면 전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미국 상황이 한마디로 사면 초과하거든요. 보세요. 역대 최저의 지지도 지금 어떤 여론조사는 3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위헌 판결 났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앱스타인 게이트 장난이 아니죠. 마가 세력은 분열하고 있죠. 강경 이민 진압으로 지금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죠. 또 이란 전쟁 여론도 지금 매우 좋지 않죠. 그래서 일기이기 통틀어서 지금 트럼프로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흥미로운 소식 두 개를 전해드리면 왜 이 타이밍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쿠바 압박 뉴스가 나오기 바로 며칠 전에 앱스틴 파일을 공개했을 때 법무부가 고의로 누락했던 트럼프와 관련된 3개의 공식 수사 파일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 내용이 좀 처참한데요. 그 13세에서 15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매우 역겹고 충격적인 성범죄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거기에 관여했다는 겁니까? 이게 다 트럼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 신체 폭행, 욕설, 협박, 은폐 시도 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제가 나중에 브리핑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앱스틴 감옥에서 죽음이 타살일 수도 있다는 증거를 포함한 중대한 특종이 터졌어요. 마이애미 헤럴드지에서 나왔는데요. 줄리 브라운이라고 2019년에 이 이슈를 맨 처음 제기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감옥에 수감되었던 수인인 증언이 나왔고요. 지금 이 모든 정치적 위기 상황이 쿠바의 침공 협박과 타이밍상 결국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게 이란 전쟁으로도 다 안 덮이니까 그 앱스틴 파일 뭐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란과 전쟁을 했는데도 다 안 덮이고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쿠바하고 전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베네수엘라 때는 한 6대4 정도로 지지가 우세했거든요. 네. 소위 그 깃발 아래 모여라, Rally Around the Flag 효과가 그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란으로 안 되니까 쿠바 침공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공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성공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지금 독이 있는 건데 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성공을 그렇죠. 계속 쫓고 있는데 그게 베네수엘라처럼 똑 떨어지게 될 리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그렇죠. 질문드리자면 그래서 미국 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은 그 쿠바에 지상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 예, 그 아니 제 지상군 말은 투입을 미국 하지 않, 미국이 이란에 투입하는 지상군 이란에 대해서는요. 지상군을 투입할 거의 수 대부분 부정적이죠. 부정적이다. 네, 심지어 지금 폭스 뉴스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고 하는 뉘앙스의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마가의 대표격인 그 스피커들, 터커 칼슨이라든가 예.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엔딩 게임 스트래티지, 전쟁을 이제 마감하고 끝내는 그 엑시트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마가 1기하고 2기의 그 극명하게 갈리는 그 전쟁에 대한 의견인데요. 마가 1기는 당연히 적극 반대하고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이 중심이고 또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표를 줬고 국내 정책을 좀 챙겨라라고 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마가 2기는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극우 빅테크거든요. 특히 팔란티어나 뭐 안드릴, 오픈 AI, 스페이스 X는 군산 복합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새로운 핵심 세력이죠. 그리고 연방 정부로부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 지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전쟁 나서 그래서 거기는 논았죠 이제. 전쟁이 나서 그렇죠. 그쪽은 논았죠. 돈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죠. 엔트로픽이 반대를 하는데 그 다음날 오픈 AI가 가서 그럼 내가 계약할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